미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 유럽의 주요 정책 선택, 강력한 유럽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한 권장사항,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2023년 3월 24일 마틴 초르젠파, 로라 폰 다니엘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하여 미국과 37개국은 2022년 2월 연합을 구성하여 형식적인 합의 없이 수출 통제 공세를 시행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제는 종종 일방적입니다. 2022년 10월 반도체에 대한 조치와 같이 동맹국의 참여 약속은 고사하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중 용도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려면 일방적인 수출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발표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은 이중용도 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갱신하고 이를 미국의 조치와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수출 통제란 무엇이며 왜 사용되나요? 수출 통제는 경제 국정 운영을 위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의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재수출하는 상품도 규제합니다. 드문 경우지만 미국 장비의 직접 제품으로 해외 공장에서 제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는 동맹국의 안보를 포함하여 미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을 훼손하는 데 사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미국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제의 근거는 핵기술과 화학무기에서 재래식 무기에 이르기까지 국가 및 국제안보의 중요한 영역에서 가장 분명합니다. 민간용과 군사용이 모두 있는 이중용도 상품을 취급할 때 수출 통제는 훨씬 덜 명확해집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의 기술과 산업의 강점으로 인해 강력하지만 해외 협력 없이는 효용이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는 상품이 독일과 같은 국가에 합법적으로 수출된다. 그것에서 중국에서도 불법적으로 재수출될 수 있구나. 독일 회사가 유사한 기술을 판매하는 경우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제를 구인하기 위해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것은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수출 통제 및 투자 통제. 수출 통제가 효과적이려면 투자 보안 검토와 같은 다른 도구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 기업이 보안 장치 없이 수출 통제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면 기술이 중국으로 다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 정책 위반자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수출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현재 합법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없는 제품과 기술을 생산하는 중국 고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수출 통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는
외부 투자 통제 도입, 즉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더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의 이행, 미국 수출 통제는 주로 국가, 북한으로 보낼 수 없음, 최종 용도, 군사적인 목적인 경우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품, 기술 및 서비스의 유형을 설명하는 목록으로 구성됩니다. 또는 최종 사용자, 화웨이와 같은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수준의 조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록에 있는 항목이 라이선스에서 면제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미국 상무부가 사례별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변화와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해 변화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하에서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 사이의 경계가 흐려져 중국 기업이 상업적인 이유로 상품을 주문하는지 아니면 국가적 전략적 고려에서인지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중국 군대를 돕기 위해 중국 민간 기업을 모집하는 데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위 군사 민간 융합 목표는 워싱턴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상업용 기성품 반도체의 증가하는 힘과 전쟁에서 소비자 드론과 같은 제품의 사용은 또한 미국이 통제를 확대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 또는 위성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된 내방사선 반도체는 분명히 방어 품목이지만 가전제품 매장에서 구할 수 있는 상업용 칩도 결국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수출 통제 사용, 트럼프의 시작. 수출 통제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상대적으로 긴장이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종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도구의 사용을 강화했습니다. 그것은 2018년 초 미국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판매한 적발된 중국의 주요 통신회사인 ZTE가 미국 기술부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거부하는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ZTE가 미국 기술에 의존했기 때문에 기업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중국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총서기 간의 거래가 필요했습니다. 2018년 말 미국은 국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심사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를 개정하는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9년 5월 미국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챔피언 중 하나이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통신 인프라 및 스마트폰 공급업체인 화웨이를 이란과의 거래로 미국 법원에 기소한 후 동일한 목록에 초과했습니다. 화웨이의 통제는 일방적인 조치의 결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의 갑작스런 추락 금지로 인해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특히 해외 경쟁사에는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미국에 지렛대를 제공했지만 그 지렛대를 당기면 중국이 더 많은 자급자족을 추진하고 미국 이외의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장려했습니다. 2019년 말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의 최첨단 칩 제조 장비 판매를 금지하도록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적인 캠페인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통제를 따르기를 거부한 규칙의 예외였습니다. 2020년 8월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FDPR을 적용하여 미국산 부품 없이 생산된 반도체라도 미국 장비로 제조된 경우 화웨이의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더 큰 범위의 연속성.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도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장의 인권과 관련된 회사를 포함하여 약 150개의 중국 회사를 기업 목록에 계속 추가하고 FDPR의 사용을 확대하여 미국의 통제 목록에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추가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과 미국의 협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칩 통제. 2022년 10월 7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슈퍼컴퓨팅을 통해 다시 한번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의 42%와 거의 모든 설계 도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통제는 복잡하지만 새로운 FDPR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팅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두의 칩의 판매를 차단하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고급 칩을 생산하는 시도를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개는 일방적이었지만 2023년 1월에 미국은 네덜란드와 일본이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적어도 일부 유사한 통제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트레이드오프, 범위,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 현대화에서 인권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긴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미국 기업이 상품을 제공하지 않을 강력한 도덕적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수출할 수 없는 미국 기업이 해외 생산을 하거나 경쟁력을 유지하는 R&D 자금 조달에 필요한 수익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 상업 상품 및 기업에 대한 명확한 레드라인 없이 수출 통제를 확장하면 비통제 상품에 대해서도 중국 내 미국 기업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45%가 중국 고객이 미국 정부에 의해 중요한 부품의 공급이 중단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판매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연합. 미국이 통제하려는 대상 뒤에 연합을 확보할 수 없다면 FDPR과 같은 지회 접근 통제를 부과할 수 있지만 미국이 지렛대로 사용할 관문이 있는 소수의 영역에서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은 동맹에도 피해를 줍니다. 복잡성. 규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회사가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광범위한 규칙은 일부 회사가 의도하지 않게 규칙을 위반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회사는 법적 위험에 직면하지 않고 완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준수 부족과 과잉 준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급 기술, 비즈니스 및 공급망은 모두 복잡합니다. 단기 대 장기. 지평선에 있는 한 가지 위협은 미국 부품의 디자인 아웃입니다. 통제, 특히 FDPR의 사용의 증가함에 따라 기업, 심지어 중국 밖에 있는 기업도 미국 부품과 기술에 의존하면 수출 통제망에서 자신을 포착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은 관세 전쟁 때와 달리 수출 규제에 대해 실질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력이 강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대비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복은 미국 및 기타 국가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켜 미래 투자 및 중국으로의 기술이익을 줄이는 디커플링 유형을 촉진합니다. EU에 대한 트레이드오프. 수출 통제와 관련된 일부 정책 절충안은 미국 및 EU 정책 위반자에게 유사하지만 다른 것들은 EU 관점에서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 통제 범위와 국가연합을 사용하여 새로운 통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범위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EU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와 함께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미국 주도의 38개국 연합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EU 정책 위반자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넘어서 이러한 기술 수출 통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수출 통제를 채택하라는 미국의 요청에 굴복하면 EU 국가들은 대부분 개방된 중국과의 경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EU는 2021년 9월 TTC 창립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미 미국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EU가 인권 유린을 퇴치하고 신흥기술, MCF 및 경제적 강압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목표를 넘어서는 수출 통제에 협력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연합 명백히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연합을 형성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로 간주되어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 위협이 됩니다. 동시에 EU 정책 위반자들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EU 기업이 특정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FTPR을 포함하여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 통제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다루어야 합니다. 대만과 관련된 주요 위험을 포함하여 중국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유럽은 앞으로 미국의 더 많고 강력한 통제를 기대해야 합니다. EU가 TTC에서 미국과의 수출 통제 협력을 심화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단계로 한국 및 일본과 같은 다른 경제 강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국가를 포함하거나 복수 형식으로 이동하면 상호작용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제가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단순히 누출되지 않도록 협력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유럽 정책 위반자에 대한 권장사항 미국과 중국의 최근 정책 변화와 새로운 기술 및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유럽의 정책 위반자들은 기존의 수출 통제를 제고해야 합니다. EU는 최근 이중용도 상품 수출에 대한 규정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지만 그 결과 인권 및 국가안보와 같은 영역이 포함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EU 수준에서 통제 승인을 회피하는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EU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는 바세나르 협정 프로세스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EU 수준 및 개별 국가의 수출 통제 목록을 계속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EU 회원국은 민감한 상품 및 기술을 통제하는 EU의 광범위한 접근 방식에 투자 통제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럽의 정책 위반자들은 이중용도 상품과 민감한 신흥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다자간 프레임워크로서 바세나르 협정의 후속 또는 보완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체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합니다. 마틴 조르젠파는 워싱턴 DC에 있는 피터슨 인스티튜트 포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 PIIE의 선임연구원입니다. 로라 폰 다니엘스 박사는 SWP의 미주연구 부문 책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브루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DTN 박종기 박사. 제안사항이 있는 분은 사나이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